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계엄 헌법에 있는 계엄법 계엄 조항과 또 계엄법에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있어서 이런 준비 안 합니까? 아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데 왜 이게 범죄 사실이 되는 거죠? 계엄법 그리고 합참에 있는 계엄에 관한 합참에는 계엄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계엄과장도 있고 왜 그런 걸 놔뒀겠어요? 다 적법 절차니까. 7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다. 병력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헌법 77조 제1항에서 병력으로서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신문 방송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모했다. 모의했다. 어떤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서로 밀실에서 속닥거렸다. 아니 계엄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지. 그것도 비공개리에 비밀리에 준비를 해야지. 일반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게 계엄이지. 계엄을 논의한 것이지. 계엄을 검토한 것이지. 계엄 준비 사항을 점검한 것이지. 그래서 병력은 어디 부대가 와라. 그리고 경찰은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 대기를 하고 있어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저 대통령에 대한 국방장관에 대한 계엄에 대한 1인자 2인자에 따른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해서 나중에 법리적으로 따지는 건 그건 나중에 할 값에 일단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서로 논의를 해서 사전에 치밀한 검토 작업과 준비 작업을 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12월 3일 저녁 10시까지는 모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하려면은 어떤 부대에는 지시사항과 군 부대 이동 사항이 전달돼야 되고 경찰에 대해서도 어디에 대기하라 이런 지시가 가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합니까? 이게 왜 범죄 사실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가령 지금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넘겼다는 것이 수사 대상이고 범죄 피의 사실이라고 여기 지금 써 있는데 그 형사 10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상부에서 지시가 오면 가서 대기하는 거죠. 그게 범죄입니까? 계엄이 범죄입니까? 그럼 헌법에서 77조를 지워버려야죠. 헌법 89조도 지워버리고 계엄법도 폐기 처분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불법이라고 해야죠. 헌법 77조와 계엄법이 버젓이 있는데 또 군 사령관들한테 뭐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에서 그 앞으로 법원에서 이제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획득하려고 했다. 또 하나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다. 이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자잘한 격가지고요. 뭐 국무위원들이 저 심의 절차가 어땠느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격가지입니다. 지금 이 핵심은 뭐냐? 국회 봉쇄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 갔느냐? 국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바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헌법기관이란 네 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이 정하는 바 그 설립을 정해놓고 있는 국가기관, 이제 헌법기관인 겁니다. 한마디로 치면. 그곳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해놓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했을 때 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렇게 됩니다. 왜 자꾸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체포조 이런 얘기를 왜 자꾸만 검찰 쪽에서 그리고 그쪽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자꾸만 입에 올리느냐? 그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헌문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란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말은 입에다 안 올립니다. 검사들이. 다만 뭐를 하고 있느냐? 국회 봉쇄하려고 했지. 중앙선관위 가서 서버 빼앗아 오려고 그랬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막을 싹 걷으면 그게 다 내란죄 수사가 되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냥 상식선에서 법전 펼쳐놓고 읽으면 검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몽땅 경찰에 넘겨야 되는데 경찰이 하고 있다면 오케이. 왜 검찰이 하냐고요? 그에 앞서서 왜 공수처가 했으며, 공수처가 한 수사는 전부 다 원천무효. 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로 했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한 공수처가 이첩을 해줬습니다. 검찰에. 검찰이 그걸 이첩을 받아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소도 엉터리. 앞으로는 오전 11시에 제가 없다고 절대 저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오후 2시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혼자 가느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특급 게스트하고 항상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엔 김광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독과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Fruit of poisonous tree.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이 영양소를 땅속에서 빨아들이는데, 이게 독약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컸다면 독버섯처럼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도 독과일일 것이다. 이게 독과수. 한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이 그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절차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일 경우에 그 모든 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게 독과수 이론입니다. 뿌리가 독약을 빨아들였으면 열매는 먹어보나 마나 저건 독약이든 열매일 것이다. 그게 독과수 이론이에요. Fruit of poisonous tree. 미국 대법원에서 192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미 돼 있는 그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다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나 진술이나 절차가 오염됐다. 법조인들 오염됐다는 말 잘 써두고요. 오염됐으면 그 물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체포조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하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계엄법 14조에 보면 특별조치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징역 3년.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근거해서 포고령을 내잖아요. 그 포고령에 단체 활동 금지가 있습니다. 계엄법에 계엄법 제9조에 보면 특별조치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특별조치권. 압수, 수색,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가? 계엄사령관이. 이걸 어기면 징역 3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계엄법에 써 있다니까요. 계엄법에 써 있는 거 제가 읽는 해석법이 다르고 판사님이 읽는 해석법이 다릅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중세시대입니까? 그 암흑 시기에는 한동안 그랬었죠. 성경은 오로지 사제들만 보고 일반 신도들은 성경 못 보게 돼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 계엄법 판사, 검사들만 보는 법전입니까? 일반인들은 읽으면 큰일 나나요? 잡혀가나요? 헌법 77조 제6항 이 헌법을 읽는 일반인들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절 있나요? 똑같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불법이고 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조건 피의자이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인지 반복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상식으로 법전을 몇 구절을 읽어보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전 11시에 제가 없다고 절대 저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오후 2시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혼자 가느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특급 게스트하고 항상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엔 김광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